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이 법조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그 세 가지의 큰 타이틀이 있어요. 이 예방과 그리고 지원 그리고 단속 및 처벌 강화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읽어보면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앱은 어떤 게 나오냐 봤더니 이 적정한 전세가나 혹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높아진다, 이런 말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거래가가 많기 때문에 이 표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대략 알 수 있지만 다가구라든가 빌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앱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 적정한 전세가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허그에, 여기 허그에서 예를 들어서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이 보증보험을 들 때 어떤 식으로 이 매매 가격을 매기냐면은 공시지가에다가 이 150%를 한 거를 이 매매 가격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앱에 나오는 가격은 이렇게 공시지가 곱하기 150%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 세금 체납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이 국세 완납 증명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종부세 같은 걸 얘기하겠죠. 종부세 혹은 뭐 각종 국세 같은 거,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취득세, 이런 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사무소 가시면은 신분증 제출로 뛸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예를 들어 국세가 체납됐거나 지방세가 체납돼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뛸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 부여라고 있습니다. 이쪽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이 선순위 보증금이나 이 체납 사실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나 아니면은 막 국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걸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보통 이제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실무 쪽이라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개선될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보여달라 이렇게만 해도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차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그 1년에 5%밖에 못 올려요. 자기 이제 임대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8월부터 임대사업자는 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 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해라.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도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 기능 확대에 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 즉 이런 통매매, 통전세 같은 경우를 신고를 할 경우에 이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그런 거를 쫙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 등기부 등본에 이 거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정황이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신축 빌라에 대한 이 공정한 가격을 마련한다고 해요. 보통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거의 보고 파악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는 이 주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빌라나 다가구 같은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받아서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믿을 만한이 참 어렵죠. 저도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 가격 신청 체계를 개선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허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 곱하기 150%를 해서 이 매매 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더 낮추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가격이 좀 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임차인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의 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21년 기준으로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는 5천만 원까지 변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1순위고 내가 2순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이 5천만 원까지는 미리 변제가 가능해요. 5천만 원까지는 변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서울은 5천만 원, 광명역세권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그 외에는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게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부강. 이 대항력이 지금 현재는 다음 날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했으면은 이 길 12시 지나야 이제 이게 발생을 하는데, 같은 날에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라든가 저당권이 잡혔다. 그거는 하는 즉시 바로 순위에 올라가거든요. 등기부에 그대로 올라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발생되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확정일자 받은 즉시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사기를 당했으면 일단은 갈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피해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대신할 자금을 드리고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전세 사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관련자들은 엄중히 처벌합니다. 이 전세 사기를 공모한 이 임대사업자나 이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은 이 사기죄로는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처벌을 올리겠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들은 등록을 아예 말소를 시키는 등 벌칙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초년생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이 전세 때문에 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점점 강화되고,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이제 경각심을 갖고 더 잘 확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더 잘 브리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